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서 이제 상도 내신 대비 하다가 이제 의자도 수업에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설명회는 뭐 제 수업을 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메가스타에서 이제 10년 정도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시의 끝을 봤거든요. 그 끝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솔직하게 좀 드릴게요. 그거를 듣고 이게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혹시 입시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누구 있으십니까? 혹시 다 젊어 보이시는 분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국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건 뭐 제 사랑이고 이건 넘겨보고 요 표를 어머니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중3이든 중2든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는데 입시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반발짝 정도만 앞서가는데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입시의 경험을 딱 하시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여기 이제 제가 수능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도 내신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일반 인문들은 약간 달라요. 일반 인문은 약간 다르고 자사고나 외대국어나 우리가는 뭐 서울에 있는 그런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휘문고나 이런 학교들과 그냥 인문고랑 좀 다르다. 자사고와 수능의 그래프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수능이 이제 30살이 넘었거든요. 34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거의. 이게 이제 인원이고 여기 이제 점수예요. 이 표를 어머니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과연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검은색 실선이죠, 그죠? 요 성적, 요 과목은 50점 미만은 거의 드물죠, 그죠? 50점 미만이면 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거의 이제 아메바랑 뭐 원숭이 취급 받는 과목이에요. 근데 요 과목은 상위권이 상당히 많죠. 요거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다, 높다. 작다는 거죠.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1등급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한두 개 틀려버리면 이상금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일까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면전을 합니다. 무조건 애한테 공부해! 안 통합니다. 이제는 그죠? 알아야 됩니다. 무슨 과목일까 이게? 국어입니다. 이게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 아이가 고3인데 국모의 1등급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했을 때는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2020년에 종로학원에서 15,00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고3인데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 1등급 친구들이 실제 수능 가서 국어가 1등급인 학생이 사실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고3 때 3월이 1등급인데 수능 때 1등급 나올 확률 35%입니다. 그죠? 왜냐면 요 3월 달에는 이 우리가 하는 10만 대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 10만 대군이 누굽니까? 요즘은 재수생뿐만 아니라 N수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작년에 가르치던 애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애가 29살짜리였어요. 고대 화공 다니다가 때려치고 의대 가겠다 이런 애가 있거든요. 35%예요. 수학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국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죠. 보면 여기 파란색 실선 보이죠? 요게 수학이에요. 요 수학은 표준식 한자를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은 한두 문제 만들어서 등급이 바뀌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능 가서 한두 문제를 찍어서 맞힐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국어는 내가 두 문제가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요. 공자님, 맹자님, 뭐 예수, 부처님 다 와가지고 도와주면 3등급, 1등급 될 수 있는 과목이 국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근데 수학은 이제 한 52% 정도 돼요. 영어는 몇 % 정도 될까요? 얘랑 비슷해요. 50% 정도. 그러면 이제 요 표를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요 그 보아뱀이 코끼리 상기탄 그림 있죠, 그죠? 요게 무슨 과목일까요? 하위권도 많고 상위권도 많죠, 그죠? 여기 영어예요. 영어는 상위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전국에 외고 많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수학 유치원은 없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수학 유치원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요 그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목별로 학년별로 치료할 과목이 있다는 거죠. 요 표를 딱 보니까 저학년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 같습니까?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과목일까요?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안 좁혀지는 과목. 수학이죠. 수학은 저학년 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록 국어 선생이지만 입시를 놓고 보면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거의 매일 벼락치기 해야 되는 게 수학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국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간간히 해주면 돼요. 간간히 감을 안 잃게 해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해되셨죠? 요 표를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이에요. 수능을 왜 봐야 되냐면 안 바뀌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무조건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그죠? 인문고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이 비슷하게 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러면 수능도 3등급이나 그 밑으로 나와요. 근데 자사고 보냈다. 우리가 좀 똘똘하다. 근데 내신은 3등급인데 수능은 1, 2등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인문고를 갔어요. 또는 이제 사사로 갔어요. 근데 내신에서 되게 힘들다. 내신은 빡빡합니다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미리 보는 기말고사 매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애들 150명 정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1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이번 주도 시험 봤는데 성적표를 매주 발송을 해요. 발송을 보면 한 문제 차이로 5% 7% 떨어져요.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도 해야 되는데 장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5문제가 제가 엄매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화작은 좀 쉽기 때문에 엄매를 보면 문법이 5문제예요. 5문제인데 정답률이 56%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학년일 때 뭐에 대한 공부를 해둬라. 내가 중3이든 중2든 또는 예비고이든 문법 공부를 빵빵하게 해둬야 돼요. 빵빵하게. 왜 해둬야 되냐면 고1 내신의 3분의 1이 다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지금 겨울방학에 해두지 않으면 내년에 3월달 가서 4월달 가서 내신할 때 계속 발목을 잡아요. 계속. 왜냐면 문법은 국어 과목 중에 유일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요. 공부한 만큼 비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나와있듯이 수능에서도 등급을 나누는 게 문법이에요. 이게 빨간색이 이 살벌하죠. 정답률이에요. 46, 36, 4%죠. 그죠? 이게 많이 못 맞춰요. 상상고 애들이 왜 수능을 잘 보느냐. 상상고는 2학년 2학기 내신이 통으로 다 문법이에요. 그러면 넉 달 5달 동안 죽어라 문법을 해요. 그러면 고3 되면 문법이 자동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체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87%예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얘는 이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과 문학인데 전국에서 비문학을 대비해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비문학은 각자 도생 알아서 해야 돼요. 왜 학교에서 비문학 안 해주느냐? 선생님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수업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요. 혼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문학은 저학년 때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문학은 네 파트예요.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고시복합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정단이 보면 되게 높죠? 높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학년일 때 문학을 어려워해요. 점점 쌓이고 가면 문학이 쉬워져요. 근데 이제 문학은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에도 중요한 건데 문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 위주로 하면 안 돼요. 문학의 원리를 알고 출제 원리를 알고 국어가 게임인 것처럼 해야 돼요. 게임이죠. 예를 들어서 한 2001년 수능 정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보통 시가 나오면 시가 3편 정도 나와서 공통점을 몰라요. 첫 번째 이 세 작품이 다음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정도에 이제 어떤 선지가 있냐면 이런 선지가 있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거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공통점을 물어봐요. 이 세 시의 공통점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가 나와 있다.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어요. 다시 작품이 3개가 있어요. 공통점을 물어봐요.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가 나와 있다.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50%. 100% 답입니다. 왜 답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배웠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수능에 나오는 시들,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시들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슬퍼요라는 시가 많을까? 우리 집이 부자라서 기뻐요라는 시가 많을까? 엄마가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5억 올랐네. 이런 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이거죠, 그죠?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과 탄생. 어머, 예수님 나셨네. 이런 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무조건 죽은 거죠. 그죠? 만남일까요? 이별일까요? 만나서 시 쓸 이유가 없어요. 헤어져 시를 써요. 식민지라서 시를 쓰는 거지 독립때 광고 때 쓰는 시는 없어요. 그냥 애들이 배운 시는 뭐 다 어떤 거예요? 다 부정적인 눈치죠. 요런 게 눈치와 센스예요. 이런 게 문학의 원리예요. 요걸 배우는 게 요런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옛날처럼 막 분석하고 이런 거는 수능 가서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말 밑줄 치고 막 혹시 열심히 읽어가는 애들 있죠,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건 센스가 있어야 돼요. 문제의 원리를 보고 게임처럼 답을 찾는 거,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문학은 쉽다. 대신 이제 비문학인데 정의연대는 비문학을 올인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독서라고 했는데 원래 1, 2, 3은 92%죠. 얘도 96%, 90%, 81%예요. 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19년 정도 살았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죠. 사회, 과학, 인문이죠, 그죠? 올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 17번 문제 복수 정답이다 막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데 이건 정답이 51% 그래도. 근데 여기 30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문학 치면 3개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인문, 사회, 과학이 있어요, 그죠? 이과 애들은 어떤 질문을 좋아할까요? 문과 애들은 다 싫어합니다. 문과 애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다 싫어합니다, 진짜. 문과는 이걸 좋아해서 문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이 싫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법이나 경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릴 때부터 차분차분하게. 근데 법과 경제를 배우는 애들이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배워야 돼요. 법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사탐에서 하는 영역이 완전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경제학자 교수가 비문학 질문에 경제 질문을 푼다. 풀 수는 있지만 답이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 나중에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시인인데 자기가 시인인데 자기 시가 평가에 출제됐는데 자기도 틀렸다.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 틀리느냐? 이런 원리를 보기 때문에. 혹시 신경림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들에서 몇 번 만났고 그분한테 이제 옛날에 제가 문제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습니까? 나도 다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문에는 인문, 철학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는 거.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3시간 수업하면 뭐 한두 지문 정도만 잘 분석해서 연습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제일 중요한 거 문법을 꾸준히 하는 거고 문학에 대해서 아까 했던 그 원리를 중심으로 쭉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실수 나가는 거고 여기 이제 전체 정답들이에요. 전체는 74%고 비문학이 67, 문학이 79, 언메컷이 낮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수능에서 우리 아이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비문학이어야 돼요.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인데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그러면 비문학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죠, 그죠? 문법과 문학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지 비문학만 잘하는 데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선대 정답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 비슷해요. 비슷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제일 이제 놀라웠던 게 이제 요때죠, 요때 이제 지금은 이제 감옥에 계신 그분이 킬러를 없애라고 해서 자기가 킬러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형태 이게 됐고 수능 준비는 비문학은 차분차분하게 해야 된다. 기초부터. 왜냐면 뭐 어머니들 이제 철학 생각하면 올해도 칸트가 나왔거든요. 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쭉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학년이 높아가면 뭐가 해야 되냐면 수능 기출에다가 미트라는 게 있어요. 미트가 뭐냐면 예전에 의학 전문대 같은 시험이 한 7, 8년 쳤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트가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로스쿨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3이 되면 또는 고3 될 때쯤 되면 아주 어려운 고난들을 좀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요거는 이제 문학은 뭐 심화하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의 경향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가 들어가고 보면 빨간색이 다 문법이에요. 문법. 여기 이제 중간고사라서 그렇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학교들은.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모의고사를 잘 안 집어넣어요. 근데 광주 지역은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중간고사 한번 치고 나면 거의 뭐 가슴에 총을 한 10방씩 맞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평균을 보시다. 평균을. 자, 내가 입학사정관이에요. 학교도 다 그려져 있고 다 그려지는데 평균만 보면 이게 무슨 학교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지역 학교입니다. 세 글자니까 아마 수피한가 뭘까. 네. 평균 점수가 59, 69, 66이죠, 그죠? 요 학교가 88.5예요. 여기 어딜까요? 이게 상산고예요. 왜? 딱 보면 자사고네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가 어떤 거냐면 여기 88에 5.4죠, 그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88에다가 5점을 플러스한 점수와 5점을 깐 점수 요 사이에 97%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심한 학교가 요 학교예요. 16%죠. 그러면 32% 되는 거예요. 이 32% 안에 90명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 차이가 어떻다?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매우 이상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상당히 어떻다? 학생들 입장엔 죽을 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기쁘시고.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 없습니다. 수업해야 되는 거, 수업해야 되는 거고 아주 불법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거 계속 돌아가면 돼요. 계속 돌아가서 차분차분하게 실력을 쌓아가면 돼요. 쌓아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최고원지라는 게 이제 2001년 수능인데 어머니들도 센스와 눈치가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딱 보면 시간의 역전, 고전에는 역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고전은 개입이 많아요. 그죠?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의 희화화. 보통 고전 소설은 다 영웅이에요. 희화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인물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 그럴 수 있죠. 말을 해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에 가서 많이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해결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과 현실을 고쳤던 암시, 이것도 찾아면 되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게 1번과 3번의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줄여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확률게임, 확률게임.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다 펼쳐놓고 하나씩 하는 완벽주의가 국어를 못해요. 답을 다 보고 고르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어머니들 대학교 때 미팅이나 소개팅 해보셨죠? 보지 마시고 보셨잖아요. 내 앞에 5명의 남자가 있어요. 딱 보면 알죠? 아, 이 중에 2명만 얘기해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5분씩 다 얘기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딱 줄여놓고 하는 거, 줄이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이제 똑같이 수능이 똑같아요. 왜 똑같이 보여주냐면 이때 수능이나 그 다음에 수능이나 선지가 안 바뀌어요. 선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계속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수능 당일날 뭐 하냐면 집에 누워서 이제 문제를 따고 문제를 풀어요. 올해는 이제 제가 수능을 푸는 자세가 있어요. 항상 이제 소파에 누워서 푸는데 올해는 비문학 풀다가 다시 앉았어요. 경건하고 이거 애들 힘들겠구나. 그래서 앉았어요. 어려웠는데 문학을 풀 때는 거의 누워서 풀어요. 왜냐면 산점은 답이 나오니까.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상상권이랑 기출이에요. 이게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이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다 비슷한 선지를 가지고 선지를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오답을 찾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이 아니에요. 선지에서 답을 찾고 선지를 추론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 보면 수피 안 주고 학교가 나왔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까봐 이 말씀을 드려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 아시죠? 이럴 때는 안다고 그러셔야 돼요. 안나 카리나 아시죠? 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요게 요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시대를 통찰한 인생을 통찰한 문장이에요. 요 문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고 못하는 애들은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는 다 제각각이죠. 잘생긴 애들은 다 닮았어요. 못생긴 애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길러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시니까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애들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정확히 채워주면 그때 바뀔 수 있어요. 국어라는 과목은 생각을 바꾸는 거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 타당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수학이나 과학의 과목과 국어는 실제로 달라요. 수학은 1번이 답이라면 이게 100%인데 나머지는 100이 아니죠. 빵빵이에요. 근데 국어는 이게 답이라 할지라도 100%일 때도 있지만 50%도 있어요. 나머지가 10, 20, 30일 때가 있는 거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비교할 수 있고 그 비교를 통해서 이게 상대적 우위가 있구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돼요. 국어는 진리를 찾는 수업이 아니에요. 수학과 과학은 그 답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국어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이게 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중에 얘가 낫습니다. 더 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때가 나왔던 좀 모의고사의 텍스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비 중3이든 예비 고등 해봐야 돼요. 텍스트 이렇게 모의고사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한 문법은 지금부터 추가로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걸 해두면 편한 거죠, 그죠? 편한 거면 진짜 편한 거고, 수능 때도 편하고 내신 때도 편하다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텍스트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양적으로. 양적으로 한다는 게 짐을 외운다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문제 푸는 방식, 질문 푸는 방식 이걸 배우는 거죠. 요게 이제 성적표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시간을 보면 분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역들 우리가 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나 학생들이 다 갖고 있는 요거죠. 뭐 국어는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항상 틀리더라. 답을 고치면 매는 틀리더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요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할까요? 확실히 안 밟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기억입니다. 확실히 밟아야 돼요. 확실히 알 때까지. 그리고 이게 답임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 지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